오늘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사연입니다. 인천에서 60대 고깃집 사장님이 MG 조폭 5명에게 코뼈가 부러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작 벌금형만 때리고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사장님은 특수부대 출신 동료들과 함께 깡패놈들에게 복수할 준비를 하는데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인천 동구의 작은 골목, 그곳에 자리 잡은 만순의 고깃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이 가게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식당이 아닌 추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저녁이면 고기 굽는 연기와 함께 정겨운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죠. 이만수 사장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고기를 정성스레 손질하고 밑반찬을 만드는 일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야 했죠. 60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만수는 오전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고기와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였죠.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최상의 재료를 고르는 그의 눈은 30년 세월이 만들어낸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이만수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만수 씨, 오늘은 특별히 좋은 한우가 들어왔어. 단골이니까 제일 좋은 부위 남겨뒀지. 고마워요. 오늘도 손님들 만족시켜야죠. 시장에서 돌아온 이만수는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릇을 닦고 재료를 손질하는 일상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죠. 그의 하루는 대부분 이 가게에서 시작해 이 가게에서 끝났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특수부대 시절 받은 기념패가 걸려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는 그 작은 금속판은 이만수의 젊은 시절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은 가끔 그것을 보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만수는 수줍게 웃으며 그냥 젊은 시절 잠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 뒤에는 뼈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며 임무를 수행했던 날들. 때로는 적의 총구 앞에 서기도 했고 때로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형성된 전우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했어요. 특히 조동팔과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이만수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침착하고 인내심 강하며 정의로운 사람으로요. 사장님, 오늘도 고기 좋네요. 역시 만수네가 최고야. 단골 손님의 말에 이만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번졌죠. 이제 이 가게와 손님들이 그의 전부였어요. 아내는 15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호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내 지영숙은 이만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제대하고 방황하던 그에게 새 삶을 살 용기를 준 사람이었죠. 둘은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훈련 중 부상으로 입원한 이만수를 간호사였던 지영숙이 돌봤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손길이 이만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제대 후 그들은 결혼했고 함께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만수네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지영숙이었죠. 여보, 사람들이 당신 이름을 기억하게 해요. 만수네, 좋은 이름이죠? 그렇게 시작된 가게는 부부의 정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태어나고 가족의 행복은 더 커졌어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지영숙의 죽음은 이만수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그는 아들 민호를 위해 강해져야 했죠. 가슴 한편에 묻어둔 상실감은 이제 무뎌졌지만
가끔 밤에 홀로 있을 때면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아들 민호마저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업을 시작하려던 민호는 미래가 창창했습니다. 아버지의 고깃집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체인점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죠. 그런데 비 오는 밤 운전하던 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이만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민호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제 35쯤 되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아빠, 곧 우리 가게가 달라질 거예요. 기대하세요. 이만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사장님, 오늘 손님 많네요. 불판 좀 더 달궈야겠어요. 주방 아주머니 김복자의 목소리에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김복자는 10년 전부터 이만수를 도와 일해왔습니다. 지영숙이 세상을 떠난 후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네, 복자 씨, 지금 준비할게요. 이만수는 불판을 점검하며 저녁 영업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굽는 향긋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고기 지글거리는 소리, 소주병 따는 소리가 어우러져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나날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여름 저녁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는 젊은 남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20살 초반부터 30 초반까지 5명 정도가 모여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가게를 힐끔거렸어요. 염색한 머리, 과한 액세서리, 문신 등 그들의 외모는 주변과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있었어요. 이만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말들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고깃집이라며? 인스타에 올라온 그 집? 그래. 근데 여긴 아직 우리한테 돈 안 냈다던데. 오늘 좀 가봐야겠네. 재밌게 놀아볼까? 이만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최근 동네에 젊은 조폭들이 나타나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몇몇 가게는 이미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다음 날 저녁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일 때였습니다. 한창 고기를 굽고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 사이로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짙은 담배 냄새를 풍기며 어제 본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가게 안을 둘러보던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자리 좀 비워줘요. 우리가 앉을 거니까. 이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하는 젊은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해진 가게 안에서 그 목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수는 침착하게 다가가 말했어요. 손님, 지금 모든 테이블이 찼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자리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이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위험한 상황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신뿐 아니라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라고?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인데 기다리라고? 젊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가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5명 모두 위협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일부 손님들은 조용히 계산하고
자리를 뜨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만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지만 표정을 최대한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셨으니 순서대로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의 차분한 대응에도 젊은이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리더격인 남자의 이마에 굵은 핏줄이 올라왔어요. 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이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이 아저씨 말 안 통하네.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봐. 옆에 있던 다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리더격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맨 앞에 선 남자가 갑자기 테이블을 걷어찼습니다. 유리잔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놀란 비명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발 듣는 척도 안 하네. 너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해? 순간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지만 그는 참기로 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손님 진정하시고 대화로 해결합시다. 자리가 나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만수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젊은이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격앙된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의 모든 손님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젊은이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만수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한 주먹에 그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이만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이어서 다른 젊은이들도 달려들었습니다. 주먹과 발이 그의 온몸을 강타했어요. 이만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이 그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지만 5명을 상대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기로 결심했기에 방어만 할 뿐이었어요. 야, 이거 찍어. 인스타에 올려야지. 한 조폭이 휴대폰을 꺼내 폭행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영상을 찍는 것처럼 흥분된 표정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시태그는 노인 교육 정도로 할까? 아님 꼰대 처벌? 이만수의 귀에 그들의 말소리가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입에서는 피맛이 느껴졌고 코는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웅크렸어요. 조폭들은 이만수를 발로 걷어차며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재미있는 놀이에 불과했어요. 한 명은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서 나가. 주방에 있던 김복자 아주머니가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습니다. 이만수는 망연자실한 눈으로 자신의 가게가 엉망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조폭들은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던지고 음식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모두 밖으로 도망쳐 나갔어요. 여기 봐, 특수부대 기념패네. 이거 진짜야? 한 조폭이 벽에 걸린 기념패를 떼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이만수의 귓가를 찔렀어요. 그 옆에 걸려있던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만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특수부대 출신이 이 꼴이라니 웃기네. 영상 잘 나오고 있지? 조폭들은 한참 동안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든 후에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리더격인 남자가 이만수의 머리카락을 잡아 고개를 들게 했어요. 다음부터는 우리 말 잘 들어. 보호비 내라고 하면 내고. 알았지? 그들이 떠난 후 이만수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코뼈가 부러져 숨쉬기가 힘들었고 갈비뼈도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입안은 피로 가득했고 왼쪽 눈은 부어올라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죠. 15년 동안 정성껏 일궈온 가게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바닥에 떨어진 아들 민호의 사진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에 놓인 그 사진은 마치 이만수의 산산조각난 인생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했는지 얼마 후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찰도 도착했어요. 이만수는 들것에 실려나가는 순간 자신의 가게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깨진 유리, 엎질러진 음식, 피가 묻은 바닥,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사진.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꺾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이만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코뼈 골절이 의심됩니다. 갈비뼈도 검사가 필요해요. 이만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무력감이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가 CT 촬영 후 진단 결과를 말했어요. 코뼈 골절에 갈비뼈 세대가 금이 갔네요. 안면 타박상도 심합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이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그는 손을 들어 얼굴을 더듬어 보았어요. 붕대로 감싸진 코, 부어오른 뺨, 찢어진 입술,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의 얼굴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이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문득 아들 민호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 민호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떠올랐어요. 아빠, 별은 왜 저렇게 많은 거예요? 글쎄,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하늘의 바람일까? 그럼 우리 가족도 저기 별 하나예요? 그래, 우리 가족은 저기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란다. 이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시린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참지 말고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민호가 한 번은 그렇게 말했었죠. 취업에 실패하고 좌절하던 민호에게 이만수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고 조언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만수는 항상 법과 질서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형사 최문수가 무심한 표정으로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런 일이 흔하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그들 얼굴 기억나세요? CCTV는 있었나요? 네, 기억납니다. 5명 모두 또렷이 기억해요. CCTV도 있었고요. 최문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냉담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맡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사진은 있으신가요? 가해자들 말이죠. 직접 찍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더군요. SNS에 올렸을 수도 있겠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만 이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 증언에 따르면 사장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네요. 증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만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내 가게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폭행한 건 그들입니다.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이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가 감정을 드러낸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최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CCTV는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영상이 좀 불분명하네요.
그리고 그들이 SNS에 올린 영상은 사장님이 먼저 욕설을 하는 걸로 편집되어 있고요. 이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이 떨렸어요. 그럼 주방 아주머니의 증언은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목격했을 텐데. 최문수는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어요. 주방 아주머니의 진술은 확보했습니다만 다른 손님들은 연락처를 남긴 분이 없네요. 모두 현장을 빨리 벗어나셨던 것 같아요. 이만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어요. 일단 수사해 보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들은 미성년자도 있고 처음 저지른 일이라 중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이만수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입가가 쓸쓸하게 내려갔어요. 법을 믿고 살아온 그에게 이것은 너무 큰 배신감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복자 아주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다 봤는데 경찰이 뭘 어떻게 조사한다는 건지. 김복자의 말에 이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만수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었어요. 경찰에 진술했지만 그 형사가 자꾸 확실히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듯이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의 빛이 어렸어요. 복자 씨, 내 걱정은 말고 가게나 잘 봐주세요. 곧 퇴원할 테니까. 일주일 후 이만수는 퇴원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깨진 유리창은 임시로 합판으로 막아두었고 가구는 대부분 새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바닥에 묻은 핏자국은 아무리 닦아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폭행 사건의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가게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일궈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는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보험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병원비와 가게 수리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던 중 이만수는 바닥에 깔린 유리 조각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유리는 깨졌지만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의 밝은 미소가 그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이만수는 혼자 가게에 남아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기만 했지만 오늘은 자신을 위해 잔을 채웠어요. 소주 한 병이 비워질 무렵 문득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닫았습니다. 이만수가 무심히 말했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어요. 마지못해 문을 열자 60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이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만수야, 오랜만이다. 낯익은 얼굴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동팔이, 너 어떻게 해? 뉴스 보고 알았지. 우리 만수가 고생한다길래 찾아왔지. 조동팔, 그는 이만수와 특수부대 시절을 함께한 동기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던 그들은 함께 특수부대에 지원했고 수많은 임무를 함께 수행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만수가 제대한 후에도 그들의 우정은 계속되었지만 조동팔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니 이만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포옹했어요. 얼굴이 엉망이네. 누가 감히 우리 만수를 이렇게 해. 조동팔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이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가게 안으로 들어와 막걸리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동팔은 이제 작은 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잘 있어? 아들은? 조동팔의 질문에 이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조동팔은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미안하다. 소식 듣지 못했어.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짧게 전했어요. 조동팔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만수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만수야,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왜 연락하지 않았어? 이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바쁜 줄 알았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은 있는 법이니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추억, 함께했던 임무들, 동료들의 근황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최근 사건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법원 판결 기다린다고?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동팔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만수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 법이라는 게 말이야. 조동팔은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녀석들 뒤에 큰 배경이 있어. 조폭 두목 밑에서 활동하는데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간대. 이런 일 한두 번 아니라고. 이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최문수 형사의 태도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녀석들 이 동네 여러 가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더군. 거절하는 가게는 내 가게처럼 만든다고. 조동팔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옛날처럼 말이야.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야, 동팔아. 법에 맡기자. 내가 폭력으로 대응하면 그들과 다를 게 뭐겠어? 조동팔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만수는 오랜만에 옛 전우와 함께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꿈속에는 여전히 폭행당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만수는 일찍 일어나 가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조동팔도 함께 도왔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니 가게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어요. 만수야, 너 혼자 이걸 다 하려고 했어? 역시 고집은 여전하구나. 이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혼자 해왔으니까 이제 익숙해. 조동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했어요. 식사 중에 이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네, 이만수입니다. 전화를 끄는 이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연락이었어요.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병원비 문제. 이만수의 말에 조동팔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조동팔은 친구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내가 며칠 더 있으면서 가게 다시 세우는 거 도울게. 혼자서는 힘들잖아. 이만수는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판결일, 이만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동팔도 함께 왔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판사는 무표정했고 검사는 피곤해 보였어요. 변호사들이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어딘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만수는 법정 분위기에 압도되어 긴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술을 명확히 했고 가게 CCTV 영상도 제출했어요. 김복자 아주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의 변호사는 영상이 불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그들이 SNS에 올린 편집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 영상에서는 마치 이만수가 먼저 시비를 건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는 조폭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만수의 피해 정도와 가게 손상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일부는
미성년자의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이만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조동팔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조폭들은 오히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비웃듯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작게 속삭였어요. 아저씨, 다음엔 더 조심해. 우리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요. 이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그를 덮쳤어요. 법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만수야, 내 말이 맞지? 법 같은 건 믿을 게 못 돼. 조동팔의 말에 이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정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병원, 가게 수리, 생계 문제, 모든 것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이만수는 문을 잠그고 홀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기념패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깨진 기념패는 이미 버렸지만 그 빈자리가 그의 마음속 빈 공간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만수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닫았습니다. 이만수가 무심히 말했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어요. 마지못해 문을 열자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사장님 맞으세요? 이만수 사장님? 이만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제 이름은 서진수입니다. 10년 전 사장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취업에 실패하고 노숙자가 되어가던 청년을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던 일이 떠올랐어요. 당시 서진수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그를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고 숙소도 제공했어요. 6개월 후 서진수는 취직에 성공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 청년이었군. 들어와요. 서진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건 소식 들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SNS에서도 화제가 되더군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서진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네만 지금은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어요. 서진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이제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조폭들 SNS 활동을 좀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만수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서진수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조폭들 SNS에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무기 소지 사진도 올리고 폭력 자랑도 하고. 이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그를 폭행했던 조폭들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진, 다른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 등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이들이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짓을 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증거도 있어요. 서진수는 조폭들의 SNS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가게를 타겟으로 삼을지, 어떻게 협박할지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의지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법원은 이미 판결을 내렸어. 서진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할 때 현장에서 잡는 거죠. 그들의 SNS 활동을 모니터링하면 다음 타겟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원칙은 항상 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서군, 정말 도와줄 수 있겠나? 서진수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만수는 조동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팔아, 내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어.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동팔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만수야. 우리 나이 들었지만 정의는 절대 늙지 않지. 내일 아침에 보자고. 다음 날 이만수의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조동팔을 비롯한 옛 특수부대 동료들과 서진수가 둘러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동팔은 3명의 전우를 데려왔습니다. 박중호, 강대식, 임성민 모두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만수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오랜 전후의 위기에 망설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서진수가 조폭들의 SNS 활동을 계속 모니터링해. 그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려 할 때 우리가 개입하는 거야. 이만수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조동팔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만수야, 우리가 어떻게 개입한다는 거야? 저쪽은 젊은 놈들이고 우리는 이제 환갑 노인들인데. 이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우리는 특수부대였어. 훈련과 경험이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철저히 정당방위로만 대응한다는 거야. 과잉 대응은 절대 안 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수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방금 새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내일 밤 송도의 한 고깃집을 찾아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SNS 메시지로 약속을 잡았더군요. 이만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계획은 빠르게 세워졌습니다. 서진수는 조폭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조동팔은 현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며 이만수와 다른 동료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기로 했어요. 하나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서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조폭들이 48시간 내에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SNS에 곧 해외여행 같은 암시적인 글이 올라왔거든요. 비행기표도 예약한 흔적이 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이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럼 내일이 마지막 기회네. 모두 준비해. 그날 밤 이만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정의를 위해 행동한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송도의 고깃집 앞 이만수와 조동팔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중호와 강대식은 가게 뒤편에, 임성민은 골목 입구에 자리 잡았어요. 서진수는 노트북으로 조폭들의 SNS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만수는 목에 걸린 무전기로 동료들과 소통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모두가 침착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5명 모두 확인됐어요. 서진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처럼 임무에 집중하는 느낌이었어요. 30분이 지났을 무렵 서진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작됐습니다. SNS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어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만수와 조동팔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테이블을 엎고
손님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찍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재밌네. 구독자들 반응 봐봐. 가게 안의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고 노부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미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만하시죠.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조폭들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만수를 알아보고 비웃었어요. 이 아저씨 저번에 우리가 패준 그 고깃집 아저씨 아니야? 여기까지 쫓아왔네. 다른 조폭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맥주병이 들려 있었어요. 아저씨, 또 맞고 싶어요? 이번엔 더 세게 해드릴까? 이만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동팔이 그의 뒤에 서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의사소통하는 두 사람. 수십 년 전 특수작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완벽한 호흡을 맞췄습니다. 조폭이 맥주병을 휘두르며 이만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만수는 나이가 무색하게 날렵하게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조폭의 손목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이만수의 동작은 특수부대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그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과도한 힘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 그것이 특수부대의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다른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와 조동팔은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기술로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어요. 박중호와 강대식도 가게 안으로 들어와 합류했습니다. 임성민은 밖에서 상황을 통제했어요. 이만수는 리더격인 조폭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는 조폭의 공격을 모두 피한 후 정확한 관절기로 그를 제압했어요. 과도한 폭력은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힘을 써서 상대를 제어했습니다. 조동팔은 두 명의 조폭을 상대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빨랐어요. 조폭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그들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조폭들을 그는 손쉽게 제압했어요. 박중호와 강대식도 나머지 조폭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도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어요. 목표는 그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야, 이거 찍어. 빨리. 한 조폭이 다른 이에게 소리쳤습니다. 휴대폰을 든 조폭이 상황을 계속 녹화하고 있었어요. 이만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의 자만심이 결국 함정이 된 거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스스로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고깃집 밖에서는 서진수가 실시간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폭들의 라이브 방송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5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조폭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가게 손님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이만수와 동료들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임무 완수의 짜릿함이었습니다. 이만수는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 주위가 부어오른 중년 남성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만수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이제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차례예요.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차 여러 대가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들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압된 조폭들은 수갑이 채워졌어요. 무슨 일인가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최문수 형사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이만수를 보자 굳어졌습니다. 당신, 전에 폭행당한 그 사장님 아닌가요? 여긴 어쩐 일로? 이만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있다가 소란 소리를 듣고 도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했죠. 서진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사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조폭들이 실시간으로 방송한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SNS에 올린 범죄 증거도 모아놨습니다.
서진수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조폭들의 범죄 행각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SNS 게시물, 메시지, 비디오 등이 철저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최문수 형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수가 보여주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가게 CCTV도 상황을 모두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권과 비행기표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만수의 말에 최문수는 경직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폭들의 소지품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어요. 예상대로 비행기 티켓이 나왔습니다. 조폭들은 경찰차에 실려 사라졌어요. 최문수는 이만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수사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최문수 형사가 조폭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이만수와 동료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뭉쳐 임무를 수행한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늙어도 실력은 그대로야. 조동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만수도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그는 다음 날의 뉴스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조폭 일당 검거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났고 배후에 있는 조폭 두목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이만수는 조용히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범죄 조직이 검거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만수와 동료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만수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는 결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만수야, 우리 해냈어. 조동팔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이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법이 해낸 거야. 우리는 그저 증거를 제공했을 뿐이지. 조동팔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만수답다. 그래, 법과 정의는 살아있었어. 이틀 후 이만수의 고깃집 앞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그들은 이만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가게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고 가구를 다시 배치하고 벽을 새로 칠했어요. 동네 철물점 주인 김영호는 무료로 유리창을 교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박상철은 식자재를 기부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최영식은 가게 내부 수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만수는 감동받아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잖아요. 그 조폭들이 다른 가게들도 위협했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사라졌으니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 이만수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동네 전체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서진수는 이만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가게 일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퇴근 후에 와서 일손 돕고 싶습니다. 이만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내게 도움을 줬다지만 이젠 내가 나에게 더 큰 도움을 주고 있구나. 서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는 꼭 갚아야죠. 그게 사람 사는 도리니까요. 그는 1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부풀어 서울에 올라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취업에 실패하고 돈도 떨어지자 그는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이만수의 고깃집에서 그는 새 희망을 발견했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때 사장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넘어진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 말씀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만수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수에게는 그 말이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나 봅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작업이 한창일 때 조동팔이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특수부대 기념패였어요. 옛날 거는 깨졌으니 새 걸로 준비했어. 그리고 내가 문구 하나 추가했지. 조동팔이 기념패를 벽에 걸었습니다. 의리는 살아있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만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동팔아. 이만수는 문득 아들 민호와 아내 영숙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처음으로 그는 상실감보다 따뜻한 추억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떨리는 손으로 간판을 달던 모습, 아들이 학교 친구들을 데려와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소개하던 순간 이만수의 마음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만순의 고깃집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함께 입구에는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문구가 작게 새겨져 있었어요. 재오픈 파티에는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오히려 사건 덕분에 만순의 고깃집이 더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의의 고깃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형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아났어요. 요즘은 조폭들 얼씬도 안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사장님, 고기 역시 최고예요. 이제 매일 올 거예요. 주민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만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에게는 이 가게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파티가 한창일 때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조폭 두목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사님도 왔네요. 누군가의 말에 이만수가 돌아보니 최문수 형사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최문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이만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는 그 조폭 두목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검거되면서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내부 비리를 폭로하기로 했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문수가 말을 이었어요. 경찰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폭과 유착관계에 있던 인원들이 적발되어 조치가 취해졌고요. 이 모든 것이 사장님 덕분입니다. 형사님도 한잔하시죠. 이만수가 술잔을 건넸습니다. 최문수는 감사히 받았어요. 작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이만수는 가게 뒤편으로 가서 벽에 걸린 아들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액자에 넣은 사진이었어요. 민호야, 아빠가 해냈어. 내가 말한 대로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배웠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2호점은 어떨까요? 저도 이제 경험이 좀 쌓였으니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서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이만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만순의 2호점. 이만수는 아들 민호가 꿈꾸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민호도 가게를 확장하고 싶어 했었죠. 이제 서진수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이만수는 고깃집 야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순의 고깃집 그리고 작게 새겨진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문구.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었지만 정의는 절대 늙지 않는다. 조동팔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만순의 고깃집은 인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만수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60대 특수부대 출신 사장님, 동네 조폭 소탕에 앞장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만수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그는 롤모델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수의 제안대로 2호점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송도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서진수는 IT 회사를 그만두고 이만수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여 젊은 고객층도 끌어들였어요. 사장님, 이제 SNS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가게 영상이 인기예요. 서진수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SNS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조동팔과 다른 특수부대 동료들도 가끔 가게를 찾아 이만수를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만수야, 우리 이제 노병들이 됐지만 여전히 쓸모가 있다는 걸 증명했어. 조동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에게 나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만순의 고깃집은 체인점으로 성장했습니다. 2호점, 3호점이 문을 열었고 서진수는 능력 있는 사업가로 성장했어요. 서진수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해 만순의 고깃집을 젊은 층에게도 인기 있는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정의로운 고기라는 슬로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사장님, 저희 브랜드 스토리가 창업 관련 잡지에 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장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서진수는 잡지를 이만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만수와 서진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세대를 잇는 의리의 고깃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만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잡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의 가치관에 공감한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조폭 일당은 모두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SNS에 올라간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죠. 조폭 두목도 오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최문수 형사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를 냈고 덕분에 지역사회의 치안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만수 씨, 덕분에 제가 진짜 경찰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최문수 형사가 1호점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부패 경찰 척결을 위한 특별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경찰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우리 사회에는 정직한 경찰관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최문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이만수는 이제 1호점만 직접 관리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특수부대 동료들과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아내와 아들의 묘소를 찾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영아, 민호야, 아빠 가게가 이제 3개나 됐어. 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만수는 묘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무거운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평온함과 감사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민호야, 내가 말했던 체인점 계획 아빠가 이루고 있단다. 서진수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 함께하고 있어. 묘지를 나오며 이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문득 아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그들은 자주 산에 올라 도시락을 먹곤 했죠. 아빠, 저 구름 보세요. 토끼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만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는 슬픔보다 행복했던 기억들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이만수는 이제 영웅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만수 할아버지를 존경했고 노인들은 그에게 의지했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는 정의와 의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수 아저씨, 이번에 저희 학교 영웅 소개 숙제가 있었는데 제가 아저씨 이야기를 썼어요. 초등학생 소년이 자랑스럽게 글짓기 숙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만수는 당황하면서도 기분 좋게 웃었어요. 어이구,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영웅이야.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소년의 진지한 눈빛에 이만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어린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무척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2호점은 서진수가 전적으로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는 젊은 감각으로 매장을 꾸미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어요. 하지만 이만수의 고기 양념 비법만큼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만순의 고깃집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사장님, 2호점 매출이 지난달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서진수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이만수는 그를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아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진수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진수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발전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이만수의 말에 서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에게 이만수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인생의 멘토였어요. 10년 전 그를 구해준 은인이자 지금의 그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만수는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동팔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만수야, 우리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이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영원히 남을 거야. 사람들 마음속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조동팔의 말에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함께 일몰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저녁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동팔아, 너는 후회 없니? 나 때문에 위험한 일에 말려든 거. 이만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조동팔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전우가 위험에 처했는데 돕지 않는 게 말이 되나? 우리 특수부대 시절에 맹세 잊었어? 이만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조동팔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 난 정말 행운아야. 두 노인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들의 인생은 이제 황혼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심은 정의의 씨앗은 이 동네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3호점은 대학가 근처에 오픈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주 고객층이었죠. 서진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도 이만수의 이야기와 가치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사장님, 3호점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정의의 한 끼라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만수는 서진수의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담긴 이 메뉴에 적극 찬성했어요. 실제로 정의의 한 끼는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만순의 고깃집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양심 가게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만수의 일상은 이제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가족처럼 된 서진수와 식사를 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가끔 특수부대 동료들과 모임을 갖기도 했고 지역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전 폭행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만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끔찍했던 사건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만수 씨, 우리 노인회에서 회장 좀 맡아주세요. 당신처럼 존경받는 분이 필요합니다.
지역 노인의 회원들이 이만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는 결국 수락했어요. 노인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회장이 된 이만수는 여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 환경 정화 활동,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었어요. 그의 리더십 아래 노인회는 활기찬 단체로 변모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만수의 연설에 많은 노인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목표와 활력을 찾았어요. 이만수의 이야기는 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1호점을 찾아왔습니다. 40 중반의 남자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이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만수 사장님 맞으신가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제 아들이 사장님을 폭행했던 조폭 중 하나였습니다. 이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과거의 등장에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정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정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만수는 망설이다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 안에는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만수 사장님께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교도소에 들어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사장님의 용기와 정의감은 지금의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출소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김준호 올림. 이만수는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김정호를 바라보았어요. 아드님께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김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만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이만수는 교도소 재소자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재소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만순의 고깃집은 5호점까지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만순애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서진수는 능력 있는 CEO로 성장했고 이만수는 든든한 조언자로 그를 지원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세대를 뛰어넘는 파트너십으로 이만수와 서진수의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룬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죠. 서진수 씨, 이만수 사장님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성공을 예상하셨나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처음에는 단지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함께하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요. 이만수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마치 아들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만순의 고깃집은 단순한 음식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정의와 의리, 세대 간 소통,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만수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만수의 70세 생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든 지점의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 특수부대 동료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였어요. 서진수는 이만수를 위한 깜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에는 이만수의 인생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 시절부터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 폭행 사건과 정의를 위한 싸움,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인생의 스승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정의는 절대 늙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서진수의 축사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만수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1년 전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작은 고깃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때로는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새로운 가족을 얻었네요. 그는 서진수와 직원들,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세상에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있으니까요. 이만수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특히 노년층의 손님들은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이만수는 홀로 가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별을 바라보며 아내와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영아, 민호야, 보고 있니? 이제 나는 괜찮아. 너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따뜻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손길로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이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평온함의 눈물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서진수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만수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별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참 많네요. 그래,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하늘의 바람일까? 이만수가 옛날 아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수는 미소 지었어요. 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된 것 같아. 가게는 내가 맡아서 해. 나는 노인회와 교도소 봉사활동에 더 집중할 생각이야. 서진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만수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이 세우신 가치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이 정신을 잊지 않을게요. 이만수와 서진수는 나란히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정의와 의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믿음. 그것이 만순의 고깃집의 진정한 정신이었습니다. 5년이 흐른 후 만순의 고깃집은 전국적인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만수는 경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 자리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정에는 그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요. 서진수는 유능한 CEO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이만수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노인의 회장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했고 교도소 재소자,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만수 회장님, 덕분에 우리 노인들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노인의 회원이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일 뿐이니까요. 이만수의 철학은 많은 노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짐이 아닌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출소한 김준호가 이만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3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새 출발을 하려 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김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만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지. 김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만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청소년 상담사가 되어 폭력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너의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만수의 격려에 김준호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만수의 75세 생일, 만순의 고깃집은 10주년 기념 행사를 함께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였어요. 서진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만순에는 단순한 고깃집이 아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진수는 만수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장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는 살아있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서진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진수야,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단다. 이제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두 사람의 포옹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깊은 유대감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어요. 행사의 마지막, 이만수는 마이크를 잡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참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정의와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수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어요. 만순의 고깃집과 함께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정의는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만수 사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모인 특수부대 동료들, 은혜를 갚은 청년, 동네 주민들,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 사이의 정과 의리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만수 사장님 같은 숨은 영웅이 있을지 모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응원해 주세요.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